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슈카 형이 말하는 일본은 개같이 부활하고 한국은 개같이 망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루 전에 EBS 다큐에서 올라온 내용이거든. 근데, 되게, 이게 재밌어요. 24분짜리인데. 그래서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취업과 주택, 썸네일은 그거거든. 결혼을 왜 해요? 혼자가 더 행복한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근데 여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아키아라고 해서 일본의 빈집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제 저출산부터 이렇게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 이게 조금 재밌어가지고, 요걸로 오늘은 빨대를 꼽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시작은요, 이 슈카 형 나와가지고, 이게 일본의 빈집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세타가야 굴 거야. 시부의 옆에 있는데 나는데, 근데 일본 도쿄 23구에서도 세타가야구는 나름 괜찮거든. 근데 그 빈집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빈집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왜 빈집이 있지? 해서 빈집들을 막 보는 거야. 옆에 부동산 전문가하고. 그래서 전혀 건물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이 모습 그대로 보이지.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부지의 자산 가치가 60억이라는 거야. 근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면 일본에서 남자가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자녀가 없는 거야. 자녀가 없으니까 재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 거지.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됐고 여기에 대한 이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명의도 바꾸지 못하니 팔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빈집이 된 이런 상태거든. 근데 이런 빈집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도쿄 빈집 수는 도쿄에만 이미 빈집이 90만 호가 도쿄 내에서만 도쿄 23구 안에서만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다른 빈집 같은 경우는 창문에서 이제 풀이 이제 왁 자라고 있고 그리고 빈집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빈집이 낡아지고 무너지게 되면 이게 사람한테 피해가 가게 된 경우도 있고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어떤 문제가 가져오게 될지 슈카 형이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슈카 형은 저출산 고령화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입에서 보면 초저출생이라고 적혀 있는 이미 난 이거부터가 이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요양원에 쓰러지거나 갑자기 사망했을 때 내가 살던 집이나 빌라가 어떻게 될까? 그냥 막연히 뭐 이제 값싼 집들이 빈집이 된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몰랐던 것 같다 얘기하고 그리고 일본의 초등학교 수 현황을 보여주거든. 일본 초등학교 현황은 이미 2,000개가 날라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2,000개가 날라갔고 지금 와서는 초등학교들이 약간 노인들의 요양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 어린이집이 노인집으로 돼가지고 운영된 경우 굉장히 많지. 그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1980년도만 해도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됐는데 2024년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나름 괜찮아. 내가 봤을 때는 한국과 비교하면 그렇게 급격하게 나름 이게 잘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미혼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와서 초월했거든. 사실상 초월했다고 봐도 되는데 근데 왜 또 결혼을 안 하는가라고 했을 때 딱 나온 곳이 어디냐면 이제 아키하바라 이 씹덕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서도 성이 상당히 넓고 이런 프라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 내에서는 이제 혼자서도 이렇게 나름 이제 취미 활동하면서 반려동물이랑 기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일본의 생애 미혼율은 28.25 이게 2020년 기준이거든. 한국은 이미 거의 한 30%까지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이미 그렇게 갔다고 보시면 돼갖고 뭔가 초식화라던가 아니면 뭐 절식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은 항상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해서 뭔가 진짜 다이나마키가 와. 항상 급격하게 급격한 저출산, 급격한 노령화 이게 둘 다 동시에 왔거든. 그래서 사실상 일본의 생애 미혼율을 봤을 때 이미 한국이 초월한 상태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의미하는 바가 큰 건 뭐냐면 일본은 우리보다 일찍 왔잖아. 천천히.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일본 사람들이 뭔가 최애라던가 반려동물에서 이렇게 행복을 찾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일본은 그 출산율이 그래도 1.2로 떨어진 적은 없단 말이야. 현재 나라에서 굉장히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 일본 커뮤 이런 데 가면. 근데 한국은 이미 박살내고 떨어졌지. 0.72까지 그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거든. 근데 이게 쉐어하우스 형태로 4명이 같이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유주 리코짱 26살, 그리고 니시아라 카오루, 니주, 니사이 이렇게 해서 4명에서 쉐어하우스로 한 집에서 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국의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남의 구역 같은 느낌으로 되게 강하지, 그치? 남자들 들어오면 안 되고, 그치? 어떻게 한남이들이 들어와요? 약간 뭐 이래서 여자들끼리 보통 이제 한국 쉐어하우스는 그렇게 사는 느낌이면 일본은 쉐어하우스도 약간 이런 식으로 도란도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인터뷰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결혼하고 싶다 손들어봐라 이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손들어. 4명 중에 3명이 손들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면 둘 이상은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결혼을 왜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코도모 혹시 아이를 가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혹시 4명이나 3명 낳고 싶은 생각도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4명은 조금 빡시고 3명 정도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본 가면 진짜 놀라는 게 뭐냐면 3명이 있는 가정들을 진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나는 후쿠오카 옛날에 살 때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다이고루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마지막에는 좀 일부러 후쿠오카 외곽으로 갔거든. 뭐 있어봤자 후쿠오카는 스팟이 뻔해. 뭐 이제 뭐 텐진, 하카타 결국엔 여기서 놀게 되거든. 그래서 외곽으로 빠졌는데 그 외곽이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다이고루상이라고 있었는데 애가 5이야. 애 5명입니다. 와, 내가 놀랬는데 그 친구들 모임에 내가 같이 껴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놀았거든. 그 부부들 어쩌다가 보니까 놀았는데 그 친구도 아이가 넷인가 있더라고, 넷인가. 그래서, 와, 일본은, 그 많은 가족이 많은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출산에 대해 가지고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와중에 재밌는 게, 한국과 일본의 20대 혼인율인데, 한국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7점인데, 일본은 25%가 나왔거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야, 이 개같은 기부시한테라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취업에 대한 프레셔가 많이 없다는 거야. 4학년 초에는 직장이 이미 거의 다 정해지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집에 대한 부담이 엄청 높다고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는 거야. 어차피 다 렌트하지 않냐. 집을 빌린 사람이 많지 않냐. 집을 뭐 굳이 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슈카형도 그러면 결혼할 때 집값이 크게 부담이 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네요. 라고 하니까 다들 집에 대한 부담은 없다. 라고 얘기하고, 난 이게 제일 재밌었거든. 남녀 갈등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유주리코가 남녀 갈등? 나니? 난데스까 쏘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연인 간에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에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갈등 개념 자체를 몰라가지고, 진짜 해맑게 그걸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 약간 이게 슈카 형이 man and woman fight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출산율이 별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자기가 주변에서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기업이나 정부도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애를 낳을 때쯤은 지금보다는 더 일과 병행하기가 쉬울 것 같다. 육아도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육아를 보는 관점도 굉장히 달라 한국이랑. 한국은 육아면 그 fucking hair, fucking motherfucking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산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도 막 놀랬던 게 일본에 살았을 때 내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 여자들 입에서 깨콘와 진생은 5알이다. 인생이 끝이다라고 나는 항상 깨콘와 진생은 5알이다 말하면 전부 다 아니라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전부 다 결혼에 대해서 나도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난 진짜로. 근데 한국은 어때? 어머! 결혼은 여자가 손해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슈카 형도 느끼는 게 확실히 한국 학생들보다 짐이 가벼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일본 청년 그 4명 중에서 아무도 집살 걱정하는 친구가 없었고 취직 걱정하는 친구들도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경제까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하자면 조금 길어. 근데 결국에는 뭐 일본은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최저로 잡혀있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 거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자리든 간에 그게. 그래서 프리터라는 개념이 맨 처음에 생겨난 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 나가잖아. 근데 한국은 지금 편의점 이런 거 구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할배들이 직장 자리 잘리고 갈 데 없으니까 야 내가 차려갖고 내가 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강한 건데 경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 한국이랑 굉장히 달라. 그래서 확실히 일본 청년들은 우리의 청년보다 짐이 조금 가볍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한일 부부 커플 하나가 나오거든. 한일 부부 커플 한 명 나와갖고 38살 권민호찡. 민호찡 약간 좀 얼굴이 좀 마초기운이 느껴져, 그지? 그리고
와이프 이름이 시바야, 시바. 시바, 유키코, 이래갖고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맨 처음에 20대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보냐니까 많다고 얘기합니다. 많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 시바짱, 유키코짱이 30살이 갈림길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를 갖고 싶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일본 내 분위기가 실제로 이래. 그래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결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생각하니까 돈인 것 같다. 오카네 카세쿠. 그래갖고 한국에서는 결혼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없대. 그냥 일본 아내를 만나고 그냥 이 친구와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결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나시혼이라고 해서 일본은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 받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의 거의 40%에서 5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수준이라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경제적으로 뭐 따로 준비를 하는 게 없으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일본의 교육비, 사교육비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한국과 비교하면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말하자면 빡신 데는 되게 빡세. 그래서 일본은 이제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예를 들어 뭐 게이오라던가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다이렉트로 올라가. 특별히 뭐 이제 선생 싸대기 때리거나 이런 사고를 안 치잖아. 그러면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어렸을 때 사교육을 되게 빡시게 시키는 부류들이 있어. 그래서 약간의 귀족 라인이 따로 있고 그 나머지 라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한 사람하고 한국처럼 빡시진 않고 그리고 부활동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면 여기 보면 우리 시바짱이 그 아이들 등하원 돕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엄마들이 애들을 이렇게 자전거로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진짜 많이 볼 수 있어. 심지어 나는 이거 3명 태우고 가는 것도 봤어. 3명 태우고 가는 것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하원하고 마침에 애들 뭐 이게 노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놀이터에 잠깐 들려고 애들 노는 거 구경하다가 가고 요 되게 재밌던 부분은 뭐냐면 그 일본에서의 육아는 아이들을 지켜본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들 노는 거 지켜봐 그냥. 한국처럼 뭔가를 계속 이게 강요하고 주입시키고 이거랑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도 뭐 이제 나중에 슈카 형이 초등학교도 학원을 5개 정도 다닌다 그러니까 다들 놀랄 거다. 거짓말을 갖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경력 단절에 대해서도 이게 일본 경제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져 있냐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경력이 끊기지 않냐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게 말하는 게 한국과 다른 게 나는 지금 육아를 즐기고 싶다. 육아를 즐기고 싶어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좋다는 사람도 많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육아를 즐기고 싶다고? 어머! 씨발! 육아를 즐긴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파트타임으로. 그래서 뭐 본인은 말로는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안아보니까 이렇게 귀여운 아이야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함께 하는 게 참 남편한테 오히려 미안하다. 나는 좋다. 넌 밖에서 돈이나 벌어 약간 이래가지고. 근데 진짜 내가 말했잖아. 그 육아를 즐긴다는 느낌이 드는 게 동물원 같은 데 가잖아. 애 엄마들이 애랑 둘이 와갖고 막 동물 구경하고 막 진짜 그게 보여. 애를 이뻐하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 그게. 그 나는 항상 이게 이마트 가면 그 애들이 뭐 이거 먹을래 그러면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고 맨날 싸우는데 일본은 애들이 애를 데리고 다니는 걸 되게 많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해주면 다들 일본 다녀와서 와 어반이 형이 말한 게 진짜 이거네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 그래갖고 육아를 보는 것도 굉장히 다르지. 기쁜 마음이 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일본 경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은 그 정규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남자들의 신분이 정해진다 봐도 되는데 근데 비정규직이 돼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 일본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게 그만둬도 파트타임으로 약간 일하는 거 있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딱히 압박을 못 느끼는 거야. 일단은 남편이 큰 돈은 벌어오고 나는 파트타임만 살짝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 이걸 좀 좋아해. 근데 여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집이 좀 가난해서 파트타임을 하는데 일을 좀 빡시게 하잖아. 그럼 남편한테 랄짓합니다. 일본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고용관계가 비정규직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 중에서 여성들이 약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 그만두고 육아 잠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빈 공간이 채워지게 돌아가게 돼 있어. 일본 경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좀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한국과 일본의 자유 고용률을 보더라도
일본이 되게 높지. 72%, 한국은 60.8%.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간 거예요, 한국도 이게. 최근 10년 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슈카 형이 말하는 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주는 가치, 아이가 주는 행복을 그 자체로 평가하지 않고 돈으로 환산한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일본은 우리가 놓쳤던 가치를 아직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요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얘기해서, 심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항상 말했던 부분들이 있잖아. 그 직모형 채널 나가서도 약간 좀 병신같이 말했지만 그 정신적인 것들, 가치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가치를 다 밟아놨고 그 천박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는 얘기를 항상 내가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 가치가 보존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극심한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뭐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마인드적인 부분들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이미 그런 썩어 빠진 생각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거지. 그래서 요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야. 일단은 EBS가 웬일로 2024년 다큐를 올리냐라고 하니까 그만큼 시급한 이슈라고 하잖아라고 얘기하니까 뭐 요런 얘기가 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은 댓글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 일본은 혼자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느낌이면 한국은 혼자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느낌이다. 1.4와 0.7의 간극이 여기서 오지 않냐? 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답글은 이야 명언이다. 혼자여도 혼자가 야 멋진 의견이다. 그 밑에 헐헐헐 했었고 그리고 이미 겪고 있는 일본이 보기에도 한국이 비정상인데 이제 한국이 이제 시작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석학들이 신나서 연구하러 올 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일부부로 출연한 하루리 가족입니다. 라고 해갖고, 뭐, 개인적인 경험이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너 그렇게 양해 부탁드린다 해서, 근데 바로 들어가서 봤거든. 요거 좀 재밌습니다. 하루리 가족. 나 바로 구독 받았어. 여기 뭐냐면, 애 막 보고 그러는데, 애가 첫째 아들도 잘생겼어. 잘생겼고, 이쁜데, 나름 영상미가 있습니다. 나름 카메라를 또 좋은 걸 써.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기보다는 좀 그런 거 있잖아. 좀 일상적인 거. 내가 그래서 리틀조 빅조 채널을 추천하잖아, 여러분들에게. 그, 나나소나유는 너무 좀 이게, 너무, 남자들의 로망 같은 게, 이게, 덕지덕지 다 붙어 있다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들, 난 좀 좋다고 보거든. 그래서 나도 바로 박아서 보고 있는데, 재밌어, 하루리 가족이 채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어. 대한민국은 기성세대가 부동산 값 올리기에 혈안이 되었고, 정부가 미래 핵심 산업에 투자해야 할 세금을 부동산 살리기에 사용을 했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병신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미래 세대 부를 싹 빨아들였다. 저출산은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한국도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가 되었고 터지면 일본보다 더 잃어버린 40년을 버텨내야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했죠. 한국은 못 버팁니다, 여러분. 한국은 못 버팁니다. 그럴 체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주는 행복감 그걸 아직도 일본은 가지고 있다. 일본이 부럽다. 마지막이 핵심인 것 같다. 모든 걸 돈으로 결부시키는 인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게 잠깐 생각해보니까 난 좀 빨리 요약하려고 했는데 이미 내가 예행이 18분이다. 23분짜리 영상이거든 이게. 23분짜리 영상인데 5분 줄였네 씨. 근데 보면 재밌어. 보면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라는 걸 권유하고 싶고 그리고 저도 항상 느끼는 게 그런 정신적인 것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는 되게 좋아. 근데 소프트웨어가 병신이라 가지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거든. 그 잘못된 흑사병 내가 늘상 강조하는 건데 그 부분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큰 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볼 수 있었던 되게 좋은 다큐였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나중에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다시 착해질 거지만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게 아닌가. 늦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 탈출 준비 열심히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